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비상한 각오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전부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그 투쟁이 부족하다, 특히 지도부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이죠, 아주 비상한 또 촉구를 주장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뉴데일리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거든요. 전원 사퇴로 국회를 해산시켜라. 전원 사퇴하면 말이죠, 국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족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사퇴로 국회 해산시켜라. 근데 문제는 여기 말 안 듣는 그 한동훈계, 김상욱 같은 것들, 지매지 같은 것들, 이것들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야말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석복이라는 분은 여당이 사퇴하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해산된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통령 탄핵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다. 황교안은 뭐라고 말했냐? 정권 한 번 더 빼앗기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상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는 애국단체 연합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분이 이석복이라는 분인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으려면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사표를 내서 국회를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남은 마지막 임무다. 최후의 수단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으려면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사표를 내 국회를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임무다. 최후의 수단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석복, 이 사람은 육군 소장입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인데요. 14일 날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여기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2025 나라사랑 애국단체 연합대회에서 지금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가짜 우파 정당으로서 국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국회에서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가 있다. 예, 국회에서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사퇴하면 국회는 의원 정족수 200명에 미달해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22대 국회는 해산되게 된다.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 말이 있으니까 만약에 108명이 전부 사퇴하면 200인이 안 되니까 그거는 국회를 자동 해산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 시사장은 뭐라고 말했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계몽령이었고, 자, 계몽령이었다는 거죠. 예, 그 목표를 절반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나머지 절반은 속히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자유대한민국의 배신자와 반란자들을 정리함으로써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주 멋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령을 발령함으로써 이것이 계몽령이었고 그 계몽에 의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절반은 달성했다. 이제는 복귀해서 나머지 절반을 갖다가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해서 내란의 여부를 가렸어야 된다. 아니, 내란인지 아닌지를 가리려면 말이죠, 국정조사 특위를 갖다가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국가의회도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안위만 생각해서 웰빙 토호당이라는 오명을 쓴 국민의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웰빙 토호당이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전부 나서가지고 말이죠, 뭐가 그게 내란이냐 한번 따져보자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부 다 비겁하게 말이죠, 도망가고. 그래서 웰빙 토호당, 이야, 엘빙 토호당.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한남동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찾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지난 7년 전에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막아내지 못했다. 당시 탄핵에 앞장선 의원들도 이번에는 저와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탄핵이라는 건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이라는 걸 알고서 끝까지 막아내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계와의 분열 때문에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니까 그놈이 그랬잖아. 한동훈 때문에 전부 다 완전히 엉망된 거예요. 그놈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한동훈 말이 끌려가가지고서 말이야, 그래 내란하면서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따져보자 그러면 한동훈 네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따져보자. 국민의힘 안에 그럼 하나
만들어 보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한동훈한테 쭉 딸려가 가지고서 결국은 그렇게 당한 거 아니냐. 그럼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황교안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교안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권 한 번 더 빼앗기면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이건 구하기에 올인해야 된다. 지금 황교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황교안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는 이거는 정말로 공익적인 거라고 봐요. 황교안이 자기 욕심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슨 뭐 저기 미래통합당 하다가 당 말아먹고 뭐 그건 뭐 선거 지고 그런 건 황교안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황교안이가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들어가고 그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근데 그건 나라고 하라는 거야. 그분이 왜냐하면 총리까지 해보고 법무장관까지 해보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 한 번만 나라를 더 뺏기면 누구한테? 정권을 더 뺏기면 누구한테? 저 좌파들한테. 그러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가 별게 아니에요. 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헌법 고치고 거기다 5.18 정신 어쩌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재산권에 대해서 그대로 팍 재산권은요. 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올리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무슨 뭐 법인세 올리고 그러면 법인세 올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를 갖다가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더 올려가지고 한 50% 세금으로 때려버리면 그러면 뭐 장사하면 뭐 다 세금 내고 많은 거고 그거 갖고 돈 나눠준다고. 그게 사회주의지 뭐예요. 대기업으로부터 돈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준다. 그러면 그 대기업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주식값이 폭락하겠죠. 주식값이 폭락하면 야 그럼 우리 손해 아니냐? 아니에요.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식값이 폭락하는 걸 오히려 즐겨.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야 그래야 공산주의는 성공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면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중국 못 살죠. 못 살아요 아직도. 그다음 러시아 못 살죠. 그다음에 북한 못 살죠. 어느 나라든지 잘 살면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살아야 돼.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뭐 잘 살고 무슨 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없어도 된다 이거야. 그냥 북한처럼 해가지고서 그냥 나눠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지들만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대신 걔들은 뭘 가질 수 있어요? 영구적인 집권을 할 수 있죠. 자기들이 영구적인 집권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들만 집권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 후계 자리에 세워서 집권하고 그 다음에 얘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그 정치인들이 그 가족들이 그 가문이 이제 나중에는 정권을 잡게 돼요. 그게 북한이잖아요.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뭐길래 지가 대장을 합니까? 김일성 아들 김정일, 김정일 아들 김정은.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공산당들은 다 그 아들들이 손자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치산 걔들이 지금도 계속 해먹고 있다고요. 이렇게 물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역적으로 몰리면 그때는 죽는 거지만 역적으로만 알 몰리면 그 피, 그 DNA 가지고서 계속 해먹는 거야. 그 얼마나 이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지금 뭐 기업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조금 뭐 방귀깨나 낀 사람들은 다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해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그 말하자면 여기 반동 하면서 막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놈들 말하자면 민노총 말하자면 전교조 이런 거 있잖아. 왜 민원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를 갖다가 야 우리가 여기 완전히 우리가 혁명 세력이다. 우리가 혁명 세력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부르주아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게 북한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회주의화라는 게 이게 별게 아니야. 옛날에는 무슨 때려 부셔가지고 사회주의화 됐지만 지금은 법을 바꾸면 된다니까. 헌법 바꾸고 법 바꾸고 탁탁탁 바꿔가지고서 그다음에 기본소득 안 한다 그러죠. 지금 이재명이가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거 해가지고는 지금 집권하는데 손해가 되니까 안 한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야. 그러고서는 돈 퍼줄 거야. 딱 100만 원씩 탁탁탁탁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원씩 주면은 불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재명 만세를 부른다니까요. 왜? 일단은 꿀이 달거든요. 일단은 나한테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죠. 이제 얼마 못 가거나 말거나 나 있을 때 뭐 나는 뭐 그냥 흥청망청 먹고 살면 돼. 우리 손자나 뭐 무슨 뭐 증손자 알게 뭐야? 그럼 할 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도 그렇고 지금 아까 이사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국회의원 108명 저는 사퇴하라 이거야. 108명 저는 사퇴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퇴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사퇴하면은 지들끼리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200석 이상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108놈이 전부 다 사퇴하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몇 놈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놈들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비상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은 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댓글, 좋아요 모두 필요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